네, 영업관리 직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네. GS25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주요 업무가 상품 관리, 발주 업무, 진열 업무, 검수 업무, 네. 그리고 로스 관리 업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력 운영, 네. 아르바이트 인원 네. 이런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목표 달성하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수익 분석 그리고 네. 비용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서 1년 정도의 경험을 쌓으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직영점 매장 네.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직영점이나 가맹점 관리 그리고 네. 가격 정책 및 총이익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10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상품을 판매해야 될 거고 또 네.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말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의사소통 능력과 사실은 뭐 이게 거의 패키지인데요. 네. 일단 대인관계 네. 능력을 좀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직접 뭐 아르바이트생처럼 고객을 대면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네. 가맹 점주를 상대해야 네.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좀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든지 네. 좀 이런 특히 점주와의 어떤 관계 같은 건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점주는 어떤 기본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었을 때 네. 굉장히 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또 측면에 있어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갈등 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뛰어나야 된다. 사람을 대하는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원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로스 관리하려면 재고 관리해야 그렇죠. 되고 제일 힘들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원 관리 능력도 네.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 외에 뭐 정보 능력 이런 네. 것들이 좀 있고 수리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네. 네. 행사가 계속 있잖아요. 매월 매출을 신장시키려면 네.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네, 좀 많이 네,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네. 시행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내가 맡은 이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려면은 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제품은 잘 안 팔리는지에 대한 네. 그 분석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숫자들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석 기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나왔어요, 결론은.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실제 영업 쪽에 영업을 말씀하신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관련된 실제 기획 지식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그 네. 해당 상권에 맞는 어떤 상품 진열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상권 분석 기법에 대해서 조금은 네.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업계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경쟁사의 매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주력 상품, 소비자의 트렌드와 관련된 이런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지식이랑 기술이랑 이렇게 딱 분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편의점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비싸지만 24시간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겼다면 네. 저는 지금의 편의점을 정말 혁신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야 이런 식의 어떤 콜라보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자체가 동사무소로도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물건만 파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봐서 현재의 편의점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트렌드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렌드 분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뭐 비슷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네. 약간 이제 분석력을 좀 뽑고 싶은데요. 네. 좀 결론적으로는 뭐 상권을 좀 더 분석해야 되고 제품의 트렌드를 좀 더 분석을 하여서 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매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자체가 좀 가장 또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력 관리할 때에서 제일 힘든 게 아르바이트생 관리거든요. 네.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들은 어찌됐건 내가 여기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가 힘든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말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버리고 통보라도 해주면 정말 다행인데 네. 그래서 인력 관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편의점에 친절한 고객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블랙 컨슈머가 왔을 때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뭐 그런 성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서 점주와 마찰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점주와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일단 점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또 본사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주가 계약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을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원칙 준수의 어떤 자세 네. 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한 어떤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리더십을 하나 꼽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뭐 가맹점 점주와의 관계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매장을 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 맞아요. 네, 체력 관리도 맞아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